네, 자, FAT 1급 제59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볼 때도 요거 시험 볼 때 요거 전부 다 실무 시험 요거 전부 다 켜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 LW2고요. 합격률은 좀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보통 제일 안 좋을 때 한 45%, 좋을 때 한 60%인데 이 정도면 난이도는 좀 쉬운 편에 들어간 것 같고. 자, 이론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용과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이 어렵죠. 자, 요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매출액 대비 뭐예요? 그렇죠. 매출원가. 자,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이 인식될 때 매출원가도 동시에 표시를 하죠. 예, 이런 뜻이고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고. 자, 3번이 기타 포괄손익부계획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실무시험 켜놓고 보라 그랬죠. 거기에 재무상태표 딱 들어가 보면 기타 포괄손익부계획 이거 어느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이죠. 자본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부계획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고 뭐다? 예,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요게 틀린 것 정답이 되겠죠. 현금 흐름표는 자, 자금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를 표로서 만들 때 영업 순수 영업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 다음에 투자 자산에 대한 거, 재무 이거 활동입니다. 황이 아니고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에 현금 흐름표가 없지만 현금 흐름표에 가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제가 보충 설명 자료를 밑에다 잔뜩 캡처 받아놨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요거 암기가 돼 있으면 좋고 안 돼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봐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쭉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손익이 이렇게 나타나죠. 영업이익 또는 손실. 자, 영업이익에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매출원가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다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영업손익을 구하는 데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 다음의 일이니까. 자, 그러면 보험료.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임차료 마찬가지, 접대비. 근데 여기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반대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복잡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요 밑에는 이 공인회계사에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이냐? 자,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우리 매출 총이익 공식 있죠? 매출 총이익은 뭐 여기 있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예.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원가는 자,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 기초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플러스 순매입, 매입액 4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50만 원 있죠. 50만 원. 자, 그러면 얼마예요? 450만 원이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나왔는데 매출액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추가 자료로 매출 총이익률이 10%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 거기 보면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원가 나누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은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0%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게 매출액 대비 이익이 10%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가는 그렇죠. 원가는 90%라는 소리예요. 이 원가는 매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을 X로 보겠습니다.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의 90% 곱하기 0.9는 매출 원가다 그랬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아까 계산한 거 얼마예요? 450만 원. 450만 원. 자, 그러면 X 값을 구하려면, 매출액을 구하려면 이거 곱하기가 1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러면 요게 1로 넘어와서 자, 나누기 0.9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450만 원 나누기 0.9는 하면 500만 원 나옵니다. 자, 요게 500만 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은 5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이 500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아까 계산한 거 450만 원. 450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50만 원이죠. 아니면 매출액 곱하기 이익이 10%라 그랬죠. 그럼 매출액 500만 원 곱하기 0.1 그러면 5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450만 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1. 1 마이너스 0.1은 0.9잖아요.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쉽게 풀이가 된다는 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출액 중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연구 단계 지출, 제품 개발 단계.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요즘 주식 아주 난리도 아니죠. 자, 요 신제품을 만들면 성공 가능성이 되게 희박합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들은 시험 연구비, 경상 연구 개발비 해서 요거는 전부 다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제약회사의 뭐 백신 1상, 2상, 3상 시험 연구가 끝나서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 그럼 제품 개발 단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개발비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품 개발 단계 지출한 금액 300만 원. 그럼 이거는 일단 무형자산 개발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보니까 이게 무형자산 요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돈은 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비용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두 개 합쳐서 6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정답 및 풀이에 제가 이 설명을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취득 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이고, 이 글자가 또 막 오타가 나와버렸네. 자, 요거 위로 올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익적 지출로 했을 때, 자본적 지출로 했을 때, 수익적 지출은 자,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수선비. 자본적 지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자산이 증가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실수로 자산으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그럼 비용을 어떻게 과소 처리한 거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비용이 적어지면 그러면 원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 이익은 과대가 되죠. 자, 적어야 될 비용을 안 적었기 때문에 이익은 많은 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소 계산된다? 틀린 거죠. 자,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 요렇게 해야 될 건데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비용을 적지 말아야 되는데 적었으니까 비용은 많이 장부에 적은 거죠. 비용이 과대 계산된다.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어. 자, 아까 첫 번째 문제죠. 요렇게 해야 될 거를 요렇게 해서 비용을 안 적었어. 그러면
비용을 안 적었고 그리고 적지 말아야 될 자산을 적어버렸어. 그럼 자산은 많이 표시가 되죠. 과대계상 이건 맞고요. 자, 그다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요렇게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요렇게 해버렸어. 자본 총계가 과소과대냐? 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든다 그랬죠. 아까 1번에서. 자, 이익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죠. 요게 줄어들면 그럼 자본 총계도 줄어듭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가수급, 임시로 받은 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그 발신 송금한 사람이 이게 이런 실수가 어디서 있냐면 회사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직원 이름을 적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되는 회계처리에 오른 것. 자, 우선 수정 전에 요거를 가수금으로 했다. 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 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면 보통예금.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니까 가수금으로 해놨습니다. 임시.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계약금 들어온 거야. 그러면 계약금 들어온 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받은 거는 선수금. 지급한 건 선급금이죠. 그러면 가수급 차변으로 보내서 퉁치면 없어지고 약분되고 여기에다가 선수금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자, 원래대로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소모품 관련 자료이다. 결산시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소모품은 2022년에 처음 구입하였으며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아유, 글자가 이게 하나씩 다 띄어져 버리네. 자, 2023년 3월 1일 소모품 20만 원 현금 구입했습니다. 자,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었겠죠. 구입할 때. 그러다가 12월 31일 됐는데 소모품 미사용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소모품비로 그대로 두면 잘못된 거죠. 이 중에서 5만 원은 비용 발생 취소. 그리고 사용 안 한 거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전환.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5만 원씩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아, 이거 PPT에 글자가 뭔가가 좀 오류가 생겨버리네.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비치니까 이렇게 나오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납세지 사업장을 어디로 두느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장소,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을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이 등기부상이 소재지. 건설회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건설 그러면 서울에 본사들이 있죠. 개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데 부동산을 임대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 임대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뭐예요? 사업장 주소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장이 설치 않은 그런 업종들도 있어요. 집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업자 그 대표의 주소지 또는 거주하는 곳, 요게 해당 장소가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자, 과세기간 납세지에 대한 설명. 간이과세자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다. 예정신고기간은 맞지만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안 합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저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일반 과세자는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것도 틀렸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임대업은 그 건물 소재지라고 그랬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건 건설회사입니다. 또는 매매업 틀렸고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 사장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예, 4번이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 보충자료 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거. 날짜, 작성 연월일, 그 다음 얼마 거래냐, 매입자, 매출자, 요 상대방, 사업자 번호. 요거는 필수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안 와도 된다. 이거는 은영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에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이 안 되죠. 정준이도 틀렸고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물건을 팔 때, 요때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 정민이가 맞았습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돼. 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보내줘봐야 읽지도 못해요. 필요도 없고요. 자, 간접 수출은 국내 업체끼리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발급하지만 직접 수출은 요거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정민이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자, 다음은 일반 과제가 아니죠. 자, 10번 문제.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 내역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이 10%죠. 자, 매출액 700만 원 여기 있어요. 제품 매출액. 10% 0.1. 일단 70만 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 시가 200만 원. 자, 100만 원. 이거는 원가로 적은 것 같아. 근데 시가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은 200만 원이야. 자, 문제는 거래처에 증정한 거. 요거 만약에 매출로 그래 너네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엄청난 세금 포탈이 일어납니다.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물건 그냥 증정한 걸로 해서 거기서는 다 팔아먹어.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겠죠. 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증정한 거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니까 시가로 과세합니다. 너네 이거 시가로 계산해. 그럼 얼마예요? 곱하기 0.1. 20만 원 더해집니다. 자, 그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가 곱하기 이건 0%입니다. 영세 매출이니까 이거는 제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9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나고요. 질문 답변은 유튜브보다는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 오면 수많은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